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FSD 베타 리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서요. 왜냐면 테슬라 FSD 결국은 엔비디아의 AI 트레이닝 슈퍼컴퓨터의 영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너무 이 동네에서 큰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도 간략하게나마 언급은 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가져오게 됐고요. 바로 그 엔비디아의 이런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FSD 베타 제가 모델 X의 하드웨어 4에 받았습니다. 늦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하드웨어 4 제가 그냥 모델 X에도 넣어줘서 또 간략한 첫 번째 임프레션, 퍼스트 임프레션과 비교, 그리고 시간이 된다라면은 제 모델 S는 하드웨어 3거든요. 거기서 이제 디스인게이지먼트 일어난 부분까지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GTC 여기 그래서 꽤 그래도 핫했던 것 같습니다. 발표한 스펙들 이런 거 보면은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한 발전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비판적 입장으로 보면은 다 믿을 수는 없을 수도 있으나 워낙 발표한 숫자가 막 뭐 up to 25에서 25배 뭐 30배, 그러니까 전력은 엄청 조금 먹고 퍼포먼스는 훨씬 더 나게 해주고, 뭐 LLM 요즘 핫하죠. 챗GPT 같은 지원이라든지 이런 성능에 있어서 막 수십 배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설령 그걸 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그래도 꽤 진일보한 거, 이 동네가 약간 좀 다 뻥이 좀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도 확실히 진일보한 건 맞는 것 같고, 지금까지의 모든 패키징 기술이 총망라해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전에도 얘기했지만 꽤 칩간 이 병목 형상이라든지 송수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딜레이가 있다라든지, 그래서 한 칩 위에 레보노 칩을 칩 안에 다 때려 넣어서 다 가깝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수차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발열 같은 것도 있으니까 리퀴드 쿨이라든지 뭐 엠비링크에서 서로 연결을 얼마나 더 잘한다든지. 근데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레고 블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결하는 것들이, 그리고 연결했을 때 서로 퍼포먼스가 잘 나는지 안 나는지, 지금 뭐 한두 개를 붙여서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HBM, 하이밴드위스 메모리까지, 메모리도 위에 얹이죠, 이제. 다이 위에 여러 가지를 올리고, 또 다이도 다 붙이죠.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작게 만들기가 여간 어렵다 보니까 그 추세는 그대로 가고 있고, 이제 패키징에서 다 승부를 보는 거고, 재미난 점은 TSMC의 4나노 공정을 쓴다는 겁니다. 3나노가 아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굉장히 칼을 갈고 잘 했고, 이젠 소프트웨어 기업. 그러니까 요 부분은 제가 놀란 거죠. 제가 놀란 포인트 위주로 얘기를 하면은, 엔비디아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계속 조금씩 더 지원을 해줘서, 지금 가장 걱정인 거는 지금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소프트웨어를 다 해먹고 있는 친구들이 커스텀 칩으로 올까 반데, 그걸 막는 게 1차 목표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걸 계속 지원해주는 거죠. 조금씩 튜닝을 해서 입맛에 맞게 해주고, 그러니까 내 거 더 사라고. 근데 그게 차츰차츰 진보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이거를 전환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지금 자기 걸 사주는 회사의 영역을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놀랍고요. 과연 그럼 기존에 있는 회사들은 이걸 계속 사서 할 건지, 진짜 커스텀 칩에 목매달 건지,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죠. 왜냐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이걸 누가 만들 거냐라는 거죠.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이게 TSMC밖에 없는데, 이런 걸 잘 해줄 회사가. 근데 손은 누가 키우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런 모델들이나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그리고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제 놀라면서도 4나노를 썼다라는 점. 그럼 여기에 이제 큰 손은 애플인 거죠. 애플이 그래서 여전히 AI에서 뒤처졌지만 무서운 점은 TSMC의 3나노 공정이 나오면
그걸 자기들이 다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정상에서 여전히 우위가 있다. 근데 그게 대단한 거죠. 엔비디아가 그 다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애플의 TSMC한테 돈을 더 지불해서 턱밑까지. 그리고 주변에 반도체 회사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그쵸. 삼성도 TSMC 잡겠다라는 게 아마 내년일 텐데, 제가 옛날에 한번, 참 가슴 아프지만, 영상을 얘기했지만, 그쵸. 그거 쉽지 않을 거라고 그때, 참. 그쵸. 현실로 이것도 맞았죠. 다가오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조라는 게. 한국도 그게 쉽지 않죠. 그래도 그 정도 하는 것도 진짜 대단한 건데요. 그리고 HBM 메모리 쪽에서 워낙 이제 한국 회사들이 잘 하니까. 이게 돈을 엄청 그러니까 써야 되는 건데, 그게 또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이런 돈독한 엔비디아와의 TSMC 관계, 이런 게 고착화되고, 제조도 잘 해주고, 서로 이제 업력?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서로 손발이 잘 맞아가면서 잘 만들겠죠. 그게 엔비디아의 강점인데, 소프트웨어적인, 그러니까 이런 뉴스도 나오죠. 그러니까 의료 쪽에서 AI 이제 간호사라든지 헬스케어 아니면 의사에 준하는 상담, 그래서 막 시간당 90불인 거를 시간당 9달러에 낮출 수 있다라는,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아직까지 뭐 AI로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직접적으로 엔비디아 말고 있냐? 그러니까 초창기니까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못 느끼는 부분은 지금 업계 전방향적으로 예를 들면 각 회사의 HR이라든지 홍보팀이라든지 챗GPT 때문에 늘리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못 느끼긴 하는데, 그게 모든 회사가 전방위로 조금씩, 그리고 여기 빅텍도 감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 저는 두드러지는 회사가 없는 거지, 영향은 굉장히 이미 세게 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주식이 저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발표 이후에 이렇게 생각보다 안 간 거는 이미 많이 반영이 됐고, 아까 말한 그 회사들이 어떻게 판단하냐가 앞으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고객사들 영역을 조금씩 이제 침범하는데 어떻게 대응이 될지,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원대한 꿈,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빠른 거에서 굉장히 놀랍고, 모든 기술이 다 총망라됐지만 4나노고, 그리고 FP4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조 얘기할 때 8하고 16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4로도 된다는 얘기들이, 이게 AI 트레이닝이 있어서 그런 얘기들, 이게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재미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성능이 이 정도 안 나올 거란 얘기도 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그걸 감안하더라도 AI 트레이닝은 지금 진보하고 있다. 우리 계속 진보하고 있다. 그 로봇도 한다고 그랬죠. 로봇도 막 쭉 세워놓고 자율주행 뭐 다 얘기해서, 그러니까 벌써 사람들이 이거 테슬라 자율주행하고 엔비디아 진영, 그 엔비디아의 이제 지원을 받아서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더 쉬워지는 거 아니냐. 이미 제가 말한 포인트, 엔비디아가 지금 고객사를 자꾸 침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올 법한데요. AI는 계속 진보하는 것도 맞는데,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더 얘기하면 이제 제가 베타 리뷰할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또 차근차근 하나씩, 그래도 당장 쉽게 와닿는 거, 그리고 제가 누누이 채널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많은 영상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구조적인 건 금방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헤게모니 싸움이 크고, 결국은 엔비디아가 먼저 이제 선빵?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좀 먹겠다라는 건데, 과연 그 헤게모니 싸움에서 어떻게 될지 아직 그게 정리가 되지 않았고, 로봇도 여태껏 로봇을 지금 양산 준비를 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서로의 커뮤니케이션, 손발 이런 게 잘 맞아야 되는데, 과연 그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지, 그런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 GTC를 통해서 느낀 점은, AI가 상당 부분 빨리 발전 계속 하겠다라는 것과, 발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공정이라든지 그리고 고객사의 관계, 이제는 거기를 조금씩 이제 침범하기 시작하고 로봇부터 해서 전방위로 진정한 AI 기업으로 나서려고 하는데, 과연 그 접점에 있는 기업들과의 관계,
어떻게 할 건지. TSMC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조만 정확히 하지 않습니까? 일례로. 근데 엔비디아는 그걸 이제 탈피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걸 어떻게 해나갈지 매우 궁금하다. 예, 여기도 이제 알력과 힘싸움, 구조적인 면들 그거를 풀기가 저는 쉽다고는 생각되진 않는데 그래도 정말 패키징의 총망라를 볼 수 있어서 핵심은 프린시플은 항상 단순합니다. 단순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열나는 거 시켜야 되는 거고, 다이들 다 붙여야 되고, 패키징을 통해서 모든 거를 한데 몰아서 최대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쉽게 많은 양을 엄청나게 빠르게 그리고 그 만들어진 슈퍼칩들끼리 또 연결되는 것도 초스피드로. 근데 그게 말이 쉽지. 그거 하나하나 기술들이 엄청나게 어려웠는데 그걸 계속 해가는 단계, 계속 지난 영상에서 얘기한 트렌드에선 벗어나지 않았다. 뭔가 세츄레이션 되거나 이런 거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 그래서 즐겁게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테슬라 FSD에도 발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저는 강력히 생각이 됩니다. 자, 모델 SX에도 이제 하드웨어 4에도 원형 힐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크가 하드웨어 3고요. 원형이 하드웨어 4입니다. 여기 나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람도 길폭이 좁고 이런 골목길도 얘가 해서 나가더라고요. 차 하나 겨우 지나가는 데인데 여기를 빠져나가는 것에부터 이미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주차만 업데이트 일론 머스크가 한다고 그러죠. 하면은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데 그냥 뻥 뚫린 데서는 그냥 세웠다 뺐다 이게 모든 게 다 될 것 같고 진짜 이 길을 수백 번 다녔는데 제가 FSD 베타 V12의 정말 놀라운 점은 그 전에도 디스인게이지먼트가 이 도로에선 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핸들링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안전하게 하는 게 파란불인데도 이게 차가 막히다 보니까 꼬리를 물고 사거리에서 갈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안 가더라고요. 지금 보시죠. 지금 공간을 이만큼 주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저 위에는 건 가변 신호등인데 앞차가 잘 가지 않으니까 저희 가면 꼬리 물기라고 하죠. 한국어로. 그러니까 그게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걸 비우더라고요. 그래서 양보하는 얘는 안전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칼같이 지난 철길 영상이라든지 모델 S로 테스트했을 때랑 얘가 다음 그 사거리에서는 진짜 신호등이 켜지고 파란불이 있는데도 양보하죠. 예, 양보하려고 하고 얘는 항상 안전운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에서 좀 깝깝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차를 이렇게 얘한테 맡겨서 하는 게 안전하게 하는 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제 보여지는 신호등에서도 공간을 비우죠. 그리고 제가 좀 가고 공간이 남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가더라고요. 이건 칼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디스인게이지먼트가 안 일어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출퇴근에서 뭐 100번 해도 한 번 할까 말까. 근데 딴 동네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별의별 일이 다 터지거든요. 길 뒷부분에 가면요. 공사 구간도 있습니다. 저걸 피할까 안 피할까 제가 궁금했는데 V10 때는 공사 구간이 있으면은 그 앞에 쓰죠. 사인 같은 데 보면은. 근데 V11 때는 그 뒤에 쓰다가 이제 그게 바꾸는 게 영 시원찮았거든요. 근데 V12.13에는 V11 때는 후반 버전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핸들링이 좀 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개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한 2, 30번 중에는 결국 한두 번 개입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건데 V12 와서는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피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놀랍습니다. 진짜. 그래서 요런 동네에서 쓰는 거는 막힐 때도 너무 편하고 너무 편히 쓰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공사 구간이 후반부에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길이 막히는 건데 이놈 도대체 미국은 이노 도로는 공사를 그냥 허구한 날 이렇게 빨리 하지도 않고 미국은 웬만한 주에 제가 다 돌아다녀 봤는데 공사가 빨리 끝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공사 구간이 있으면은 초기 버전 때 FSD는 제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무슨 완전 자율주의, 그냥 보조지. 근데 V12 때부터는 이걸 그냥 웬만한 걸 그냥 다 보고 피해 가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인부분들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서 있어도 그거에 대한 민감 반응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피해가죠. 사인 보고 정말 너무 다양스럽게 V11 때는 후반부 버전부터는 저게 조금 이랬는데 V12 때는 그냥 쓱 가서도 이게 계속 이어지는데 이게 아무 영향 없이 그냥 쭉쭉 잘합니다.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 쓰기에는 아주 만족스럽다. 이래서 제가 극찬을 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그렇죠. 이런 거 상황 보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핸들링 하는 것도. 자, 이제 주차하고 맨날 이제 주차장에서 얘한테 시키죠. 얘 보고 해보라고. 그럼 이제 주차까진 제가 해주고, 그러니까 빨리 일론 머스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발 좀 주차 좀 빨리. 근데 여기 나가는 것도 대단합니다. 나가는 요 구간이 여기서 우회전해서 저 신호등을 받아서 나가는 게 지금 보셨다시피 실제로 가보면 너무 짧아요. 짧아서 제대로 이걸 사람도 되기가 어려운데 보고 이게 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쉬워 보이는 거지. 사람도 여기서 좌회전으로 들어가려면 차를 삐딱하게 세워서 여기서 병목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많거든요. 얘는 진짜 이쁘게 갖다 대놓더라고요. 짧든 크든 할 수 있으면 예외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핸들링하는 거 보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쪽 부분은 예, 제가 많은 영상을 실었죠. 저 왼쪽은 예, 이제 테슬라 오토파일럿 헤드쿼터 센터 보이고요. 뭐 이 도로는 그 전 버전도 너무 잘해서 좀 더 배속을 세게 걸도록 하겠습니다. 별 이상이 없고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디스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에 저렇게 공사 구간을 아까 지나왔고 제가 중간중간은 차가 막혀서 끄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이에 디스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쓰기에는 동네에서 진짜 제한적인 이래서 제가 놀라는 거죠. 근데 좀 조심스럽긴 하죠. 지금 디스인게이지먼트가 하드웨어 3에서 제가 주말에 잠깐 테스트했을 때 이 동네가 아니라 일어났어서 그래서 100% 다시 한번 과신하면 안 되지만 지금 보여지는 영상에서는 예, 아무런 개입이 없습니다. 이제 이 도로에서는 예, 너무 잘해서 참 그래도 아직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진보한 건 맞으나 예, 그래도 너무 예, 혹시나 그리고 이 동네 한정일 수 있다라는 점 데이터 드리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로는 지겹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제가 놀라운 점은 항상 제가 주차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으로 지하 주차장을 얘가 들어갑니다. 단 한 번도 그 전 버전 어떤 버전도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는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 가지고 차를 세우려고 찾는 제 차를 봤습니다. 이 영상 후반부에 나올 텐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제는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려는구나. 그리고 하드웨어 4의 단점이 좀 늦게 업데이트 될 거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빨리 되면은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드웨어 3 산 사람들을 좀 달래기 위한 발언이었나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업데이트가 되고 그 하드웨어 3에서 디스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난 곳을 하드웨어 4로 트라이하게 되면 어떨지 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 부분은 다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영상 말미에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거 보고 이제는 차를 세우기까지 금방 된다고 하니까 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지하주차장은 말로만 좀 일론 머스크가 일찍 얘기했지 말로 한 게 지금 이게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이어서 저도 이 부분은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하드웨어 3는 다 모든 하드웨어 3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하드웨어 3는 초음파 센서 미국에 팔린 거 한정입니다. 근데 초음파 센서 하드웨어 3에서도 뺀 부분이 있긴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하드웨어 3 미국에 판 차는 초음파 센서가 있고 이 차는 초음파 센서가 없거든요. 근데 과연 빨리 될지. 그리고 지금 다 그냥 제가 막 그냥 넘어가는데 저런 거 체감하는 느낌은 너무 부드럽습니다. 그 여길 들어가는 게
진짜 놀라워서. 그렇지만 차를 주차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나 그냥 제가 쭉 밀어붙여 봤거든요. 그냥 한번 이미 왼쪽에 스팟이 하나 있었는데 채우지 않았죠. 여기 스팟이 엄청 많은데 세우지 않죠. 좀 안타깝지만 다음 버전에서는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니 그냥 아무데나 좀 세우지? Now turn right.